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장 열리기 전에 전일 증시를 잠시 리뷰를 해보면 전일 증시는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과 그리고 중국 A 증시가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되면서 좀 우리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2350선까지 밀리면서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665포인트까지 3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업종별로 좀 희비는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섬유의복, 철강금속, 금융업 등은 하락을 했고요. 금식료, 화학, 의약품, 서비스업 등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또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 유가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틀 연속 하락이 오늘까지 이어질지 오늘장에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그럼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들 많이들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원활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출발합니다. 오늘 시황과 필살기 종목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힘차게 아침을 출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시간에 추천해주신 종목 수익률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롯데정밀화학부터 나오고 있고요. 롯데정밀화학 1차 목표가 5.5%로 이미 달성한 상황입니다. 일정 비중 이익 실현하시고요. 축소해 나가는 목표들 필요할 것 같고요. GS 역시 1차 목표가 달성 6.5%의 수익률입니다. 애경유화가 수익률이 돋보입니다. 24.3%. 현재 16,6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차 목표가 역시나 달성을 했습니다. 6월 1일 목요일에 매수한 대림산업 92,200원 매수가에서 85,900원, 6.8%의 지금 마이너스 구간인데 보유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마이너스 5.5%지만 보유 관점 유지입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잘 달리고 있는 종목 LG전자 하지만 2.1%의 마이너스, 하지만 시장에서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후성 9%의 수익 보유, 한진칼 0.6% 보유 의견입니다. KC텍은 21,650원에 매수해서 23,10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6.7%의 수익, 1차 목표가 달성 나와 있습니다. 모토닉 같은 경우에도 10%의 수익, 두 자릿수의 수익률인데 1차 목표가 달성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 삼화콘덴서 나가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17.8%나 됩니다.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서 수익 실현 관점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6월 20일 월요일에 매수한 이구산업 마이너스 9.3% 손절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제강 6월 21일 수요일에 매수했는데요. 11,500원에 매수해서 11,650원까지 와 있습니다. 1.3% 수익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자, 수익률 점검 쭉 해봤고요. 지난 시간 추천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대표님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6월 16일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삼화콘덴서 종목코드 001820. 이 종목은요, 6월 21일 장중 2차 목표가까지 2만원 돌파하였습니다. 자, 1차 청산 후 보유 중이던 10%에서 20% 물량은 공식적으로 수익 실현하였고요. 지속 보유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절을 잡고 물량을 축소를 하면서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본절이 왔을 때는 100% 청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6월 20일 추천드린 종목 이구산업 종목코드 0252820. 이 종목은 6월 21일 장중 손절가까지 하락하여서 마감하였습니다. 손절가에서 100% 물량을 청산하신 분들께서는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을 매수 준비하시고요. 혹시나 손절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자, 금일 장 시작 후
3분봉이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5분봉이 마감이 돼서 손절가 2,300원의 지지율 상승 시 지속 보유를 해주시고요. 또는 2,300원이 깨지면 그때는 100% 물량을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손절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 시장에 있기 때문에 손절은 당연하기 때문에 100% 청산하시고 목표가가 올라갈 때는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구산업 첫 번째 손절 종목이 나왔는데요. 일단 2,300원 선 확실하게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해외 선물 시장도 점검해봐야 될 텐데 어떤가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알면은 시장의 리스크는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있고요. 선물 시장에도 있고 해외 선물 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장중이 지금 계속 눌림과 횡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해외 선물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수를 보시면서 모의 투자를 해도 꾸준히 연습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항생지수는 횡보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25,673이 저항입니다. 여기서는 매도로 쳐주시고요. 밑에 25,468 여기는 지지, 여기서는 매수,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고요. 이 중간에서는 매매 안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 하방. 이 유가 제가 얘기했죠. 2주 동안 계속 하방입니다. 반등은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하방입니다. 위아래에서만 해주거나 아니면 매도로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국제유가 오늘 횡보 하방이고요. 자, 43.13이 저항이 될 때는 거기가 하방, 매도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국제유가 43.13을 돌파할 때 43.54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보다는 매도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지수는 1245.9가 지지할 때 상방입니다.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서 사시고요. 나는 금은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이분은 1245.9가 깨지면 1243.7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 금은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매수를 해라. 상방을 보면서 매매해라. 이겁니다. 자, 다음. 유로 FX는 오늘 횡보 상방.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1.12, 035가 지지할 때 상방 매수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유로 FX를 매매하고 싶다. 그분들은 1.12, 035가 깨지면 1.11, 99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은 상방, 주식처럼 상방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위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32.25 부근이 저항입니다. 여기서 하방, 매도로 바라봐 주시고요. 보수적으로 S&P를 매매하고 싶다. 이분들은 2432.25가 돌파했을 때 2435.50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 될 수 있으면은 매도 하방을 봐라. 매수보다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외 선물 시장 상하방 포지션들 잘 이야기 들어봤고요. 국내 시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개장하고 국내 시장 점검해 주시고 오늘의 필살 종목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코스피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지속적으로 내려가거나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구간이 계속적으로 횡보 구간입니다. 최대 300, 코스피 선물로 말씀드리면 304.65가 깨지지 않는 한 상방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눌림이고요. 여러분들 종목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혹시나 물량을 좀 축소하고 현금 비중으로 해도 되고요. 어찌됐든 수익 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갖고 오는 전략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오늘 횡보로 바라봐 주시고요. 지수로는 2365.84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물량 축소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밑에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코스피가 2349.51포인트가 지지가 됐을 때는 상방입니다. 개별 종목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그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매매하실 분들은 자,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지수로는 308.9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도를 해주시고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307.05 부근에서 지지될 때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하시고요. 이 중간에서 매매하다 보면 휩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서만 안 오면 안 산다는 전략으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 드리겠습니다. 덕성우입니다. 종목 코드 004835. 자, 이 종목은요, 국내 최초 합성 피혁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다수의 월드컵 공인구 등 원단 공급과 스포츠 브랜드 업체 등 원단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양 및 수익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손절가는 3,500원이고요. 눈을 얘기합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손절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손절은 당연하고 손실은 당연합니다. 100% 청산하시고요. 수익이 날 때마다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하신다면 누적으로 반드시 90% 이상 수익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필살 종목 덕성 우선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EO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이어가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보셨던 두 분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 최동기 이사, 유한타증권 문상준 FA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직 장 시작 전이잖아요. 예, 전일장 특징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종목을 지정을 하면 이 종목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면 굿 팻말을, 부정적이면 배드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SK텔레콤 나와 있는데요. SK텔레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죠. 2, 1. 예, 두 분 다 굿 의견을 주셨는데 이사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예, 지금 SK텔레콤이 이제 3년 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나온 이슈로는 무선 매출 반등으로 해서 일단은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은 우리 SK텔레콤 보시면은 하반기에 일단은 인적 분할이 아마 예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SK 그 플래닛에 11번가라는 그런 웹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가가 지금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상승 중인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그 통신료 인하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물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서 제가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SK텔레콤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두 분이 의견이 같으시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3, 2, 1. 두 분 사전에 뭐 이렇게 미리 종목 보시고 이렇게 맞추고 오신 건 아니죠? 네, 우리 귀찮으니까 한 명씩 말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거 아니죠?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상준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 업황 호조와 그리고 모바일 듀얼 카메라 시장 확대 등으로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분기에 이미 255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아까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게 전기 제품에 쓰이는 콘덴서의 한 종류인데, 금속판 사이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회로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뭐 TV, 컴퓨터, 전자제품들의 필수 제품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뭐 최근 스마트폰 고사양화 그리고 뭐 자동차 스마트화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듀얼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 애플은 이미 지난해 출시가 되었고 올해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의 듀얼 카메라가 접목된 핸드폰이 출시가 될 거라고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이 위닉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3, 2, 1. 예, 이번에도 갔습니다. 최 이사님? 예, 위닉스는 예. 지금 이제 테마주로 부상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 4분기에는 공기청정기, 2, 3분기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2분기에는 이제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이제 제습기,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이제 의류 건조기, 그 다음에 해외 OEM 생산이 굉장히 활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닉스가 어제 좀 급등을 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떤 이러한 테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시면은 2분기에 일단은 실적 자체가 약 한 40% 정도 늘어나는 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영업이익도 무려 700% 증가한 지금 202억을 기록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닉스가 이 한 분기 정도의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거 없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분기별로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의견 팀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이사님 의견에 전철별로 동반하는 거 두 분은 사전에 말을 맞추시고 오신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다음 종목도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현대 IBT 살펴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의 의견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재밌네요. 예.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현대 IBT는? 이 전일 특징주를 뽑아주시는 것 자체가 전일에 이제 좀 여러 호조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될 수가 있는데, 일단 현대 IBT 같은 경우 예전 현대전자에서 모니터 사업부가 분사를 해가지고 설립한 기업이므로 디스플레이 제품 제조 판매가 주요 업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12년도 상반기부터 바이오 신규 산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호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과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그 사업의 호조로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어저께 이제 소식이 나온 게 LMTD 그룹과 이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합작사를 설립을 계획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 그 향후 예상되는 이제 매출이랄까 이런 게 250억 달러에 달하고, 특히나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 같은 경우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6%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 시장이에요. 그래서 매년 11%씩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뷰웍스 종목이고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죠. 3, 2, 1. 네. 뷰웍스, 이번에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뷰웍스는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추천 종목을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뷰웍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뷰웍스는 2분기에 FPDR, 플랫 패널 디지털 방식의 라디오 그래픽 디텍터가, 그 다음에 산업용 카메라, 이러한 그 분야에서 매출액다가 결국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걸 예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우리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제가 일단은 계속 아마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웍스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특징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그리고 지수의 흐름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져가는데요. 삼성전자가 0.72% 상승하면서 239만 1,000원. SK하이닉스 오늘도 무섭게 올라갑니다. 2% 장초반 상승폭 가져가면서 6만 6천원대 터치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전일 낙폭이 좀 3%대로 있었는데 오늘은 1,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6만 1,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도 오늘 상승하고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한지주까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셀트리온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 전에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357.53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65.27포인트에 코스피가 거래가 됩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0.33% 코스피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은 지수로 따지면 6포인트 정도, 7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니 셀트리온이 0.43% 상승합니다. 500원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카카오 전일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옵니다. 10만원 초반까지 지금 바짝 따라 붙으면서 99,700원까지 올라가고요. 메디톡스 CJENM은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릅니다. SK머트리얼즈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위부터 5위 괜찮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도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 휴젤, 전일장에서 좀 어려웠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는 추세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0.3% 상승, GS홈쇼핑만 지금 0.65%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 지금 0.3%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모두들 살펴봤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매일 2명의 전문가를 출연해서 관심 종목 10개 공개하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종목 추천에 앞서서 지난 시간 추천주 수익률 저희가 자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사의 5월 18일 추천주 심택이 13%가 넘게 추천 종목 중에 수익률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상승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매수일이 정확히 5월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13.3% 상승 가져가고 있고요. 낙폭과대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전략들 지금 붙어 있는데요.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심택은 제가 이따가 자세히 하겠지만 예. 실제로 반도체용 PCB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화랑 더불어서 실적이 개선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워낙 저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률이 난 것 같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상승도 기대되는 종목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 잠시 뒤에 리뷰를 한번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최동기 사장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사실 이마트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실제로 우리가 5월달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단 소비 지표가 일단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108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도 계속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마트의 경우에는 국산의 힘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선식품을 넘어서 일단 가공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할인점 이마트몰이라든가 트레이더스 모두 일단 기존 추세대로 양호한 이익 성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일단 예상 매출이 약 3조 8천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5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8.2% 상승한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을 보면은 이제 호텔이라든가 면세점에서는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지만 자회사는 에브리데이, 신세계 푸드 등이 아마 이거를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그런 아마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매수가는 22만 원 이하, 목표가는 2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9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TPC입니다. TPC는 4차 산업혁명 관련인데 이 회사는
공합 자동화 부품, 모션 컨트롤, 3D 프린팅, 협동 로봇 등 일단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핵심 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주력을 해서 외형 성장과 일단 수익성 개선이 추구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됩니다. 그다음에 2017년 1사분기에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일단 저가 수주를 지향하고 내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단 원가 절감 효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1사분기에 이제 6억 4천, 그다음에 작년도 4분기에는 8억 적자, 그다음에 작년 1사분기 마이너스 9억 적자에서 올해 1사분기는 흑자를 전환한 그런 원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토지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일단 재평가 차익이 9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6,750원 이하,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5,65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옥수인데요. 비옥수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전이 특징기에 나와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고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최첨단 의료 영상 처리 장비, 그 다음에 영상 센서 및 정밀과학 신처리 장치, 광학기기에 일단은 설계 선도 업체면서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일단 디지털 디텍터, 그 다음에 특화된 최첨단 카메라 설계 개발을 인해서 이러한 어떤 종목으로 인해서 제품이 인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FPDR용 디텍터가 2011년 개발을 완료를 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대는 약 3,300대, 작년에는 4,200대인데 올해는 5,000대 이상 일단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C 인증 및 미국 FDA 인증을 통해서 꾸준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작년에 출시된 산업 카메라도 현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신제품 RF 엑스레이 동영상 히트인데요. 지금은 긍정적인 반응이 인해서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55,000원 이하, 목표가는 62,500원, 손절가는 55,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타이젠 효과를 기대를 하는데 타이젠은 뭐냐?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다음에 스마트 TV나 넷버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하는 표준 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 타이젠을 적용하면 다른 스마트 가전 제품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패드, CCTV, 도화력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 TV와 냉장고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는 메타 네트워크가 삼성 SD에서 스마트폰 도어록을 공급한 전력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치과형 재료 및 기기, 생분해서 봉합원사, 그다음에 정형외과 및 치과형 골수 복제, 의료기기 제품 생산 업체로서요. 최근에는 이제 초소형 내시경 원래 기존에 신경외과에서 썼는데 이거를 비뇨기과나 그다음에 부인과, 소아과도 확대함으로써 일단 진단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레이저 장치 제품 판매에서 매출 및 영업이익의 신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노텍이 되겠습니다. 세노텍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가 보통 한 3,400원, 500원대인데 최근에 어제 특히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 수익률을 봐서는 거의 27%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이 회사는 보면 이제 세라믹스 원리합선 제품, 코팅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소재 이제 세라믹 비드, 플럭스의 제품 우선 기반으로 한 해외 시장 개척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30%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 어떤 대량 생산 가능 및 그다음에 상시 재고 보유로 일단은 납기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국제과제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산업 소재 핵심 기술 개발의 어떤 주간 기관이 형성됨으로써 일단은 아마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신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종목 제가 일단은 추천을 했습니다. 네, 세노텍까지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6999번님께서 신라젠 종목 25,05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이분.
매도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22,000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님? 일단 이분은 좀 그 매수 타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신라젠이 바닥에서 거의 그 25,000원이면 2배 오른 상태에서 일단 이 주식을 샀다는 것도 100% 샀다는 거는 뭔가 이제 투기성이 있는 그걸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저점 한 21,400원 찍고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11선 자체가 21,900원 정도 돼 있으면서 지금 11선 아래 이제 21선은 약 한 17,000원까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11선의 어떤 지지 여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에서 11선 28,0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일부를 좀 털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1선이 지지한다면은 좀 더 홀드하면서 일단은 가능성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5,000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매수가 본전이 오면은 이분은 터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반 정도는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라젠 종목이었고요.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51번님께서 아모텍 종목 28,300원에 20% 비중인데 목표가 대응법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차트로 보면은요, 지금 뭐 28,300원이면 지금 아직은 뭐 가시권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21선이 한 28,300원, 그리고 이분이 사진 가격대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래에 보면은 약 61선이 27,400원인데, 현재로 봐서는 오늘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요새 뭐 우리 주가 상승폭이 보통 뭐, 3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은 5월 29일 날 한 15% 정도 슈팅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다리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홀딩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가 매수 신호가 아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천주 오늘 듣기 전에 수익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날 추천해주신 JW 중해제약이 수익률이 무려 45%입니다. 이 종목 리뷰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는데요. 일단 JW 중해제약뿐만 아니라 JW 그룹 전체적으로도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해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악템나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처방약품, 이게 류마티스 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1위까지 올라왔어요. 처방 자수가. 그래서 그 부분도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JW그룹이 이제 원료의약품들을 해외 쪽으로 좀 수출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실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표적 항암제, 국산 항암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한미약품, JW 중해제약,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참석을 해서 연구개발 성과 자체를 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국내의 업체들의 이 표적 항암제, 특히나 중해제약은 다발성 골수 표적 항암제 쪽에 이 도약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 수출 가능성이 좀 유력하게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마 기술 수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더 홀딩하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홀딩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들어볼 만한 저가 매수 관심주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이 NC소프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셧다운제라든지 게임 산업 발전 자체에 굉장히 좀 걸림돌로 작용됐던 것들이 지금 새 정부에서 과연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사예요. 근데 일단은 새 정부의 모토가 이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허들들이 좀 새 정부에서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가장 먼저 NC소프트가 최근에 좀 급락한 이유는 역시나 리니지 M인데, 리니지 M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었던 이 아이템 거래 기능이 배제되면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리니지 M뿐만 아니라 리니지 온라인, 예전에 이 원에서도 사실은 초기에 온라인 거래가, 아이템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이 아이템 거래는 향후에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재개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이 NC소프트의 이 리니지 M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좀 빠르게 수익성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흥행성인데 지금 리니지 M이 어제 오픈하고 나서 뭐 서버가 다운되고 서브 접속이 어려워지고 지금 매출 1위에다가 흥행성은 제가 봤을 때 역대 모바일 게임 중에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리니지 M을 즐기는 연령대가 한 30대, 뭐 40대 굉장히 구매력이 강한 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수익성은 앞으로 충분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이템 배제로 인해서 아이템 거래 배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거는 단기적인 우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는 뭐 현재가부터 좀 모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42만 원대가 한번 돌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시간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NC소프트는 뭐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영역대 가격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NC소프트 뭐 연일 계속 뜨거운 감자인데 NC소프트 일단은 뭐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근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준 팀장의 종목 5종목 가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첫 번째는 영우 DSP입니다. 영우 DSP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OLED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이랑 다 협력 업체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뭐 국내와 중국 쪽에서도 대규모 OLED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1, 4분기에 매출액이 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0% 정도나 증가를 했었고,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그 매출액보다는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 때문에 다시 좀 소량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성 저하로 보여지고, 2분기 이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난해도 이미 한 9조 8천억 원 정도를 OLED 쪽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했었었는데, 올해도 역시 한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OLED 설비 투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뭐 기대되고, 중국에서 타 업체 대비 좀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을 받는 업체예요.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도 계속적인 호황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 쪽 관련 뭐 주들은 조금 그 실적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뭐 사드 이슈 때문에 주가를 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는 상황이 오면은 충분히 더 호조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거는 강추하는 종목으로 현재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현재가 매수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8,50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KM입니다. KM은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업체는 아니실 텐데, 청정 제품 국내 생산 업체로 기존의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던 거를 국내에 이제 생산하게 된 업체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뭐 반도체나 LCD용 뭐 크린룸이라고 있어요. 그쪽 안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품, 무슨 뭐 글러브라든지 와이퍼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방진복, 방진 마스크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뭐 방진복이라든지 방진 마스크 그런 소모품의 80% 정도를 뭐 반도체 회사 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분야 이쪽에서도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나 닥터퓨리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관련 이슈, 뭐 앞서 공기청정기, 뭐 뷰역스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관련해서는 계속 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KM 쪽은 이제 클린룸 제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속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로 인한 수혜 또한 보이기 때문에 보다 더 호조로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퍼가 현재 9배로 저평가돼 있거든요. 실적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현재 금융업은 굉장히 호황인데 특히나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2010년 4월에 메리츠 종합금융과 합병을 통해서 2020년 3월까지는 유일하게 종합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 증권업 외에 증권, 대출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고 특히나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센스 취득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4년에 IM투자증권을 인수를 했었었고 그리고 2015년엔 유상증자 그리고 올해는 메리츠 캐피탈 인수 등의 조치를 통해서 주가 가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RCPS라고 상환 전환 우선주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자본 확충이 기대되면서 펀더멘탈 개선이 예상되거든요. 최대한 7천억 정도의 자본 조달을 통해서 초대형 IB 최저 기준선인 3조에 가깝게 다다를 수 있겠다라는 뭐 기대감으로 계속 호조를 보일 수 있고 종합금융투자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기업 금융 여력이 확대가 되고 추가 발생 대출에 대해서도 현재와 유사한 수익성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조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최근 뭐 BBQ 사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착한 기업으로 여러 가지 SNS 상에서든 많이 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뭐 다른 라면 업체들 뭐 가격을 다 상승하는 데 반해 그 판매가를 동결을 했고 그리고 현 회장인 함영준 회장이 그 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1,500여억 원 그거를 뭐 전부 납부한 이력이나 그리고 비정규직이 뭐 전혀 없다는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서 착한 기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뭐 기존에 뭐 케찹 마요네즈 이런 니치마켓 쪽에는 뭐 굉장히 80%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최강자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레드오션으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라면, 소스류, 그리고 피자, 차류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보다 포트폴리오에 다각화하고 있고 이미 올 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약 3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경쟁업체는 CJ, 제이제당이라든지 농심 같은 거는 4에서 뭐 10% 상승하는 거에 그친 거에 비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하반기에 뭐 IT, 화학, 철강 등 대형 수출 업체 위주로 주가가 상승했었었는데 이 오뚜기 같은 경우는 거의 내수 집중 업체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이 상승한 거를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 폭발적인 성장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모집을 불려가는 지속성에 볼 수 있습니다. 곡물 가격 변동이라든지 뭐 내수 침체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뭐 역성장이 없었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통한 뭐 내수 회복에 관련 여러 가지 기대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호조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퓨전 데이터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설립했는데 가상 솔루션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특히나 금융권에서 보안을 위해서 외부 인터넷망과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한 업무망을 분리해야만 하는 망 분리가 필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던 이 퓨전 데이터가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2016년부터 매출이 급등했었고 올해 역시 뭐 계속되는 매출 성장은 물론 그 수익성 제고로 인해 2016년 매출이 뭐 281억 원으로 전년 188억 대비 100억 가량 상승을 했었으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소폭 감소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되며 특히나 4차 산업 관련 종목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19,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퓨전 데이터 목표가 19,000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4477번님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77,000원 매수가고요. 20% 비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문 팀장님 어떻게 갈까요? 네, SK케미칼은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준비한 10가지 추천 종목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추 5가지 중에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뭐 예전보다 상승을 했지만 추가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뭐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널 고정까지 외쳐주시는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추세 매매 신호가 왔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 박남열 부장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공략주가 오늘 포착이 됐습니까? 네, 오늘 반도체의 그 미세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사 마이크로 프렌드를 지금 들어 놓았는데요. 마이크로 프렌드를 지금 보셔야 할 부분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게 되면 최근에 그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 생산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평택 공장 가동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3D 랜드의 투자 본격화와 미세 공정 전환 투자에 대해서 여러 부분의 주력 제품이 동사의 주력 제품이 이제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주력 제품으로는 프로브 카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는 뭐냐면 반도체의 동작을 검사하기 위하여 반도체 칩과 테스터 장비를 연결하는 장치인데요. 반도체의 그 불량 반도체 칩을 선별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부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프로브 카드에 장착되어 있는 프로브 핀이 웨이퍼를 접촉하면서 전기를 보낼 때 이 프로브 카드는 반드시 들어간답니다. 마지막으로 그 램스 그 공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램스 공정이 뭐냐면 미세 전자 제어 기술인데요. 요거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딱 3개 기업입니다. 그중에 한 기업인데요. 램스 생산 업체로 12인치 세라믹 기판을 적용한 그런 공정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미세 공정과 3D 랜드의 그 어떤 투자를 확대를 시킬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최근에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이 굉장히 좀 강화될 수 있는 조짐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장고 올려보실래요? 마이크로 프렌드를 보게 되면 일봉 차트상으로 지금 현재 8일째 조정 받다가 5일 전부터 양봉 출현하고 이틀 또 음봉 출현하고 어제 양봉 오늘 음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11,100원 전후 11,200원 전후에서 5% 10% 분할 매매를 진행하시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좀 진행을 해보십시오. 맞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1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마이크로 프렌드 오늘의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이사의 5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제가 6번째 종목은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이제 모바일 응용 기기에 특화된 메모리 개발에 집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팹리스 반도체 전문 회사가 되겠는데요. 타사의 낸드 플래시와 결합된 다양한 MCP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낸드 MCP의 제품군이 일단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낸드 MCP 제품들이 시장의 어떤 공급 부족과 더불어서 일단 매출에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대만 기업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메모리 설계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동 개발 계획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회사도 결국은 M&A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일단 중국 기업이 일단 M&A를 시도했지만 이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는 좀 무난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들의 일단 매수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자체도 4분기에 적자에서 1, 4분기에 흑자로 일단 턴 어라운드가 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셀 바이오텍입니다. 셀 바이오텍은 제가 이전부터 이 시간에 제가 추천했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35,000원 부근이었고요. 실제로 보면 이 기업이 지난주에 41,7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으면서 이제 39,000원대 일단 이루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우리 유상균은 옛날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상균 분야 특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일단은 선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상균 자체가 뭐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축산업, 유가공 산업 제약산업도 그 사용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아마 사용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듀오락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토라에서 차세대 세계 1, 2 상품으로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청신호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듀얼 코팅 기술이 일단 균주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40여 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산균 아토피 치료 균주 특허를 취득했는데 우리 지금 뭐 어린이들 보면 이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 회사는 이러한 어떤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 또 예방에도 계속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어떤 건 뒤력서 편의점에도 일단 납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유럽에서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회사 목표는 이제 유산균 화장품을 유럽에 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유산균 대장암 치료제 개발하는 게 일단은 최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바닥권에서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차 레벨업이 일단 기대되는 종목으로 제가 셀 바이오텍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 신텍인데요. 신텍은 또 제가 이제 저가에 추천해서 일단 이제 수익이 나서 오늘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형 PCB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1987년 설립 이후에 반도체 및 통신기구 PCB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 지금은 뭐 세계 1위 상품이 됐죠. 그래서 지식경제연구소 역시 세계 1위 상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형 PCB 및 디램용 패키지형 BOC 서브스트레이트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PC의 3대 중 한 대는 일단 신텍의 PCB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적 분할을 통한 일단 성장 잠재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위험 최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기술, 납기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적은 작년 4분기 대비 좀 줄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투신사에서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는 관계로 일단은 현재는 주가는 11,500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 단계 레벨업돼서 12,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째는 SK네트워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해서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지금 사실 보면은 많이 하락한 자체가 저는 이제 큰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가에서 보면 투신사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SK그룹에 아시겠지만 우리 주유소 가면 SK네트워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소판에 이제 아마존고를 구축하려고 하는 데서 지금 뭐 자몽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주유소를 구축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주유소라는 건 이제 주유 자동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세차 음료 어떤 테이크아웃 서비스. 그래서 이제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 자체가 좀 이렇게 어떤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좀 뭔가 이런 마케팅 비용이 축소되면서 일단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 회사는 전국에 2,900 주유소에다가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전소가 LPG 충전소 7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안정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빠진 건 일시적인 어떤 영업 실적 악화에서 빠졌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면서 아마 주가는 이렇게 빠졌을 때 잡는 게 아마 최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건 이제 CJ 오쇼핑인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이마트를 말씀드렸는데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5월 달에 소비 지표 자체가 급반등을 함으로써 소비 심리 지수가 108까지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제 회복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CJ 오쇼핑은 홈쇼핑 이용 방식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를 보면 기존에 우리 나이 드시면 방송이나 카talog을 통해서 주문했는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하고 티커머스 이런 중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어떤 구매력이 많이 향상이 됐죠. 그 다음에 요새 보시면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홈쇼핑 나가는 것보다는 홈쇼핑에 많이 또 매출이 기여를 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초기 마케팅 비용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점점 일단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체 브랜드 상품
PB 상품이라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강화하면서 일단은 경쟁력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CJ몰이 최근에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요. 라이프 스타일 탭을 신청을 했는데 상품 검색 기능과 주문 편성을 향상을 하면서 이게 매출에 분명히 직결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0% 증가한 2,3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CJ 오쇼핑을 10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CJ 오쇼핑 올해 또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번 5종목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있었고요.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으로 문자들 많이 오고 있는데요. 8466번님께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카카오 97,600원 매수가 30% 비중인데 대응 방법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이제 카카오는 지난번 98,000원부터 상승해가지고 이제 11만 원 찍고 지금 하락하는 중인데 사실 카카오는 이슈가 많이 있어요.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이제 거래소로 이제 이전을 하는 그게 이제 주총에서 통과가 됐는데 일단은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이분은 지금 가격대가 이제 98,000원대 보시면은 현재 이 가격대는 41선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지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이제 파시고서 일단은 밀리면은 추가로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일단 나머지가 슈팅이 나면은 좀 이익을 좀 이렇게 양보를 해서 좀 그런 전략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가격 구간이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한번 보면서 대응 방법을 세워 나가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준 팀장의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또 가볼까요? 네, 6번째는 모두 투어입니다. 뭐 여행사 관련 업체는 뭐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올해 이제 본격적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10월에 몇 년 만에 최대 황금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예약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정부 정책 자체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행 산업에 계속적으로 호조가 보이고 있고 소비 심리도 굉장히 뭐 예전이랑 달라졌죠. 욜로 열풍으로 그리고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는 평소에는 뭐 조금 아끼고 그러더라도 차라리 여행에 가면서 좀 큰 소비를 하게끔 그런 소비 기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통해서 이 모두 투어 관련 이제 패키지 상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뜬다도 많이들 보고 계시기도 하시는데 그거를 통한 이제 패키지 여행의 개선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뭐 좀 전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중국 사드 때문에 중국 여행이 없어지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으로 예상이 됐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동남아라든지 유럽 쪽의 여행으로 장거리 여행으로 대체가 되면서 여행사 입장에서 그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이 돼서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모두 투어뿐만 아니라 무슨 하나 투어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상승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7번째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이 제이준 코스메틱은 2015년 1월에 신생한 업체고 화장품 업체 그중에서도 마스크팩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지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업 초기부터 중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중국에서는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인천공항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이미 광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의 80%가 이미 중국에서 나왔을 정도로 굉장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매출 자체가 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0%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6억 원이었던 적자를 기록했던 2015년 대비 작년에는 13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특히나 이 마스크팩 시장이 또 중국 시장 자체가 연간 2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재구매 비율이 10%가 넘어서 꾸준히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고 2분기부터 그리고 지난 15일 날 중국 왓슨스, 매닝스 등 5천여 개 오프라인 매장의 입점을 완료했다고 이미 또 밝힌 호조가 있는 걸로 보여서 뭐 최근에 제가 계속 이제 중국 관련된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관련 업체들은 그 실적이나 이런 것 대비 좀 불안 요소 때문에 저평가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8,000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는 잡아놨는데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뭐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지난 1분기 매출이 21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억 원, 순이익이 36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7%씩 올라서 사상 최대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TV 쪽의 서비스 개선, 그리고 생방송을 무료로 뭐 시청할 수 있게끔 하고, 고화질 연구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좀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 라이브 플랫폼 시장이 글로벌 확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져요. 그리고 인터넷 게임 방송 저변 확대에 따라서 그 BJ 수들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시장 자체가 경쟁 심화 우려가 지나치게 좀 불안감으로 특히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제가 앞서 1분기 매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실적,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9번째는 앞서 문자도 주셨는데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이 SK가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그 SK가스의 이 SK케미칼의 전체 매출 중에 80%가 SK가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SK가스가 계속적인 실적 호조로 SK케미칼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2,300여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를 했고, 그 SK가스의 경우 1분기 점유율이 이미 46.7%였는데 그거보다 3%가량 더 높아졌습니다. 판매량 또한 16.2% 정도 상승을 하는 계속적인 호황이 있고, 특히나 기존 생명과학 부분에서 약과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나 그리고 신규 공장 그리고 임상 관련 비용 발생 때문에 적자를 보이고 있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SK케미칼이 최근 개발한 신소재가 2017년형 국내 중대형 신차종 그 운전석에 사용이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승 호조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번 인적 분할로 SK케미칼이 지주사가 보유한 각 사업사가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문자 주셨던 분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그리고 지금 매수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ST팜입니다. 지난해 6월에 코스닥 상장한 ST팜인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2,004억여 원 그리고 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26% 정도 폭등하는 실적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약 API 영역에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분기의 경우 ST팜의 매출에서 이 신약 API가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달하고 수출 실적은 회사 매출의 무려 86%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제약업체에서는 원래 수출 비중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전통적인 수출 강호를 비롯한 주요 제약업체가 미미한 수출 실적을 보인 것과 대비해서 굉장히 호재로 보여지죠. 이 ST팜의 주요 협력 업체 중에 하나인 길리어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랑 하몬이라는 그 약품을 개발하면서 이게 이미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13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이 ST팜이 해당 제품의 구성 성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리어드의 계속되는 매출 호조를 그대로 ST팜도 실적이 연동되는 구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길리어드의 여러 가지 높은 성장세에 따라서 ST팜의 실적 또한 지속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무조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이는 만큼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또 들어와 있는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31번님께서 XM 4,800원에 지금 가격이고요. 20%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궁금하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XM 자체가 지난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한 5,400원 정도 선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었었는데 일주일 만에 현재 한 4,590원 이 정도 선으로 조금 감소한 여력이 있어요. 지금 문자 주신 분도 아시다시피 그 상승세를 조금 놓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체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업체고, 2016년에 흑자 전환되고 2017년 올해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매출이익 등이 모두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대표 증권사인 항태, 헝타이 증권의 55개 시스템에 맥스 게이지를 신규 수주하면서 중국 금융권에도 여러 가지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 1월에도 10만흥 증권사를 수주한 것에 비해 벌써 두 번째 소식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를 보이는 만큼 추가적으로 조금 호조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되는 건 즉각적인 주가 반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20%라고 하셨었나요? 네,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비중이라면 조금 더 호조를 기대하고 보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조금 하락은 있지만 홀딩해 봐도 괜찮을 정도다라고 주셨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죠. 7329번님께서 컴투스 122,300원 평단가고요. 비중은 30%, 비중이 비교적 좀 높은데요. 진단해달라고 하셨네요. 네. 컴투스 많이들 아시는 모바일 게임 업체의 강자입니다. 최근에 NC소프트 앞서도 말씀을 주셨었지만 그 리니지 M 그거의 여파로 다른 게임 업체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 게임에 대한 하나하나 소식에 따라서 NC소프트 게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의 주가도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현금성 자산 가치 이런 거를 봤을 때 생각보다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 한 6,200여 원 정도가 있다고 이미 평가가 되고 있어요. 다른 게임사들은 보통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지 않은데 그거에 비해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가 보이고, 신작 이슈는 없지만 작년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한 250억 정도 책정이 됐었었고, 그런 것들이 비용이 좀 감소를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 또한 조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한 4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현재 11만 7천 원 선에서 구매하신 12만 선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13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만큼 30% 비중을 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하시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3307번님의 문자까지 해보도록 하죠. AP 시스템 49,5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60%인데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기사님. 네. AP 시스템은 AP 홀딩스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보시면 AP 시스템은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원위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APS 홀딩스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최근에 자리 잡고 올라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APS 홀딩스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PS도 거의 일단 바닥은 찍고 상승 아니면 남았어요. 그런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조금 비중을 낮추셔가지고 나머지 한 30%를 가지고 슈팅을 기대하면서 일단 30% 정도는 오를 때면 조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이사, 유한타증권 문상준 FA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는데요. 현재 3포인트 정도 상승한 236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667.97포인트에 0.3%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 초반보다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개인만이 지금 1200억 원 정도를 사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91억 원, 63억 원 각각 사고 개인은 팔고 있다라고 수급 상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